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드디어 오늘 대한민국에 조금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코인 시장에 출렁임이 있을지 혹은 크나큰 변동성이 있을지 우리가 조금 불안감과 반대로는 좀 기대감도 있긴 했었는데, 그 비상계엄과는 좀 다르게 정반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선반영이 지금 악재가 거진 다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비상계엄 때는 위아래로 변동폭이 엄청나게 심했었고, 그때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현금을 넣어놨던, 그래서 뭐 비썸이라든가 업비트라든가 거래소에 현금이 있던 사람들은 뭐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그러한 변동성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의 탄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국가적으로 관세 정책에 이은 그전부터 엄청난 하락폭에 따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상승세가 이제 계속 이어질지, 왜냐? 저점은 거진 만들어진 것 같고 바닥 부근에서 이제 재차 밑이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 두 가지죠. 하락 아니면 상승인데, 이렇게 탄핵도 나오고 이슈들도 나오고 관세 정책도 나오고 하는데도 하락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매물대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위아래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는 조만간 큰 방향성이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올해 최대 비트코인 21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조금 과장된 게 아니냐. 21만 달러면 3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전고점인 1억 5천만 원에서 약 곱하기 2배 신고가를 넘어서는 3억까지는 2배 이상의 가격 랠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전에 나왔었던 많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재료들의 그 이상으로 무언가의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또 있어요. 왜냐? 트럼프가 뭐예요? 새로운 가상자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대선이 열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있을 거죠. 자, 여기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코인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거든요. 자, 이를테면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었을 때 처음에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바이든이 현 정권이었었고,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대통령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친화적인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사람으로 돼서 앞으로 시장의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갔어요? 1억까지 갔었다. 1억에서 ETF가 출시될 거라는 거에 또 가격이 계속 재차 상승하면서 1억 5천만 원까지 됐는데, 자, 이 미국 사이클을 똑같이 국내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은, 자, 새해 들어서 미국발 경제지표가 호주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다수 다른 시장에 비해서 지금 견고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뭐다? 가격을 일정 구간에서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매집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다라고 봤을 때 그들은 왜 자꾸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해서 매수를 하는가? 무언가의 이유가 있어야 매수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자,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2배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미국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인 ETF에 유입되는 자본금이, 즉 거래대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본격화되고 있는 이 ETF 시장에서 앞으로 알트코인의 ETF도 엄청나게 대거 출시된다라고 하니까, 이 대거 출시되는 알트코인의 ETF에도 뭐예요? 많은 기관 투자자라든가 운용사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거래 활성화를 시키겠죠. 그리고 여기 주체자는 블랙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블랙록은 또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ETF를 처음으로 출시한 운용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게 뭐예요? 제가 말했던 아까 선반영이 다 됐다라는 거죠. 선반영, 즉
악재에 따른 선반영, 이번 연도의 악재가 거의 상반기는 전부 다 선반영이 된 가격대라는 거예요. 그게 1억 2천 뭐 한 500만 원대 이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선반영이 된 비트코인 가격에서 앞으로는 이 기관 투자자들, 리서치 기관 투자자들과 시장의 자산 운용사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들, 즉 큰 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시장에 돈을 쓰는 거는 이들이에요. 이 큰 손들이 시장에 돈을 쓰면서 시장가로 개인 투자자들보다 비싸게 매수를 해줘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상승한 가격에 뉴스, 즉 호재나 재료를 갖다 붙이면서 기대감이라는 걸 형성시키고, 기대감을 형성시킨 거에 대해서 나머지 전 세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으면서 동반 매수세가 지속이 된다.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이, 돈을 투자하고 큰 손들도 투입되고 거기 큰 손들과 기관 투자자들, 운용사들이 시장가로 사고, 이러한 반복된 사이클이 한 두 바퀴 돌아야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상승 랠리장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상승 랠리장의 초입 부분이 지금 기관 투자자들과 운용사들이 앞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에 가격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는 조만간 큰 돈들이 투입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들은 이미 지금도 투입되고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호재를 터뜨릴 것인지, 어떠한 재료들을 터뜨릴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현물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관 매수 등 올해 가격 상승에 필요한 수요가 충분하다. 이건 뒷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뒷배.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 투자자가 뒷배가 있다라는 거는, 이 기관 투자자들은 무언가의 정보가 있다. 정보가 있다라면 누군가로부터 얻었을까요? 미국은 특히나 백악관, 이를테면은 트럼프겠죠. 지금의 트럼프 정권의 어떠한 정책 발언이나 혹은 정보가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매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번 주에 뭐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시장은 앞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뭘 본다? FOMC의 금리 인하 수준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일단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전조 증상만 나와도 시장은 상승 사이클로 변합니다. 왜? 그리고 경기가 호조되는, 즉 거품 사이클이 꺼지고 드디어 완화 장세로 호조가 되는 그러한 사이클이 나오면은 숨어있던 큰 손들도 대량의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경기 호조,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를 꼭 봐야 되고, 그래서 오는 저녁, 일명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죠. 새벽에 12시 25분에 뭐가 있어요?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일정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는 저녁에, 이따가 새벽에, 자 날짜가 나와요. 보이시죠? 4월 5일 토요일, 오늘 금요일인데 이따가 지나고 새벽 12시 25분에 뭐 있어요?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상반기 끝자락의 스탠스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FOMC까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어떤 스탠스로 갈지, 현재 지금 거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여기에 따라 뭐도 연관되어져 있어요? 미증시까지도 연관이 되어져 있다. 따라서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나스닥이 5% 이상 하락을 했죠, 지수가. 이거는 여러분들 전쟁 났을 때와 똑같은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건데, 자 원래는 나스닥이 5% 정도 빠지면 코인 시장은 대거 못해도 마이너스 10%에서 20%씩 폭락을 했어야 돼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선반영이 다 됐기 때문이에요. 나스닥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할 때 코인 시장은 이미 하락으로 선반영이 되고 있었고, 지금 이렇게 큰 사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코인 시장은 안전적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거는 그 전에 선반영이 너무나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구간이 없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반영이 다 됐는데, 앞으로는 파월의 이 연설에 따라서 장기적인 스탠스 전망도 나온다. 그렇다면은 단기 투자자들 말고 이제부터는 돈이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될 겁니다.
겁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도 유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따가 새벽에 발표하는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팩트는 FOMC도 FOMC인데 앞으로 뭐예요? 미국 시장의 하반기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상반기 브리핑보다는 하반기에 따른 브리핑이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저녁 이따가 12시 나고 내일 새벽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국 시간으로는 이따가 12시가 지난 새벽 12시 25분에 연준의 파월 의장의 연설을 꼭 한 번씩 보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경제 지표도 많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이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뭐다? FOMC의 결정도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미 파월 의장은 모든 지표 발표들을 통틀어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테면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라든가 뭐 많은 경제 지표 발표 일정들을 다 보고 난 뒤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서, 자, 지금 미국에서도 이럽니다. 비트코인 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하면서 횡보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미국 고용 데이터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파월 의장 연설이 가장 중요하다. 왜? 이거는 아직 선반영이 되지 않았어. 선반영이 된 거는 요겁니다. 트럼프 관세 발표나 그 다음에 경기 동향에 따라서 안 좋아질 거라는 게 선반영이 된 거고, 앞으로 후반영이 될 거, 선반영이 아니라 후반영으로 시장에 개입될 거는 미국의 고용 데이터 뿐만이 아니라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브리핑까지가 앞으로 암호화폐 코인 시장의 후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 고용 데이터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미국의 연준 의장의 파월의 브리핑까지 지금 미리 데이터 발표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다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아마 이 데이터가 그대로 거의 나올 거예요. 일치간 95% 이상 되기 때문에 이따가 만약에 새벽에 뭐 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일 일정이 있어서 일찍 자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결과표가 그리고 점도표랑 다 해서 이번에 어떠한 사이클로 어떻게 데이터 값이 나올지 미리미리 제가 이미 미국 현지에서 나온 데이터 값을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자료로 항상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소통방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나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제 유튜브 영상 들어오시면은 아무 영상이냐 그냥 이렇게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고 요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 보이시죠? 이거 클릭 버튼 누르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클릭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소통방으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이나 저렇게 기존에 일정 체크라든가 혹은 미리미리 데이터 값을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나 이러한 것들 모르시는 분들, 제가 하나하나 소통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항상 제가 뭐예요, 이러한 정보들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6만 명 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소통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일정들, 이번에 새벽에 발표될 파월 연설의 어떠한 데이터 값들의 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하반기의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지표 발표 일정들도 존재를 하잖아요. 특히나 미국 고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제가 미리미리 데이터 나온 것들, 이게 지금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리포트 보고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포트 보고서를 제가 소통방에다가 올려놔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 리포트 보고서 미리 결과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오는 새벽 12시 25분에 발표되는 파월 연설에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값을 미리 좀 봐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앞날의 시세와 연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내가 선물 투자를 하신다, 현물이 아니라 롱이나 숏, 상방이나 하방에 베팅을 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미리미리 결과값을 보면서 투자를 진행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소통방 한 번씩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이 연설 이후에는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들 또한 소통방에다 제가 바로 영상 끝나면은 공개해 드릴 테니까 항상 무료로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에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 이따가 새벽에 발표되는 연준의 연설과 함께 저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